HD현대중공업 2023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실무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3.9% 증가했고 영업손실 71.8%가 감소했습니다. 개선이 됐다는 얘기죠.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9회전으로 산출이 되고 현대중공업을 대표적인 수주산업의 수주관리 모델 기업이라고 소개코저 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석 보시기를 바랍니다. K조선 세계 1위 구축이 정부 5년간 7,100억 투입한다. 정진호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시스템 고도화, 법, 제도, 인프라 정비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조선업에 대해서 5년간 예산 7,1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한국이 액화천연가스, 암모니아, 수소 등을 이용한 탄소 저감 미래 선박 기술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래서 세계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관련 기자재 국산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자본주의에서 많이들 하는 것은 작은 정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글로벌 그 세계화 시대 때 그런 거를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미중 경쟁 속에서 미국조차도 국가가 기업체에 그 지원을 하는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일본 자체도 반도체에 대해서 국가적인 그 지원 투자를 하는 입장에 이 조선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정부 자체도 옛날에는 기획재정부가 맨날 눈에 띄었는데 이제 슬슬 다시 산업통상자원부가 눈에 띈다는 것은 본연의 그 역할을 더 좀 강화하게 되는 그런 역할 아니겠느냐 해서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은 그 초격차 기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방위 산업으로서 그 이 군함 제조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 잠수함 등 등등 향후 우리나라가 항공모함까지 직접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8조 5,482억 원을 달성해서 33.9%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6%가 증가했습니다. 적게 증가했다는 것은 수르프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판매관리비가 18.9%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382억 원 영업 흑자가 나가지고 112.4% 전환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수르프상으로는 여전히 아직 영업 손실에 진행 중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654억 원대로서 32.3%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 비용이 17.1% 증가해가지고 TOE 생산성은 결과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손익으로서는 영업손실 1350억 원으로서 전년보다는 71.8%가 전환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계속해서 영업손실이라는 거죠. 이것이 실질적인 성과일 것입니다.
원가 회계 영업 손실과는 손실보다 1732억 원이 더 손실이 난 입장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제품이란 게 없죠. 이 준공이 되고 바로 그 준공 인도가 되는 거니까 수주산업으로서는 제품이란 게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제공품이 1120억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산이라는 게 이제 건설업으로 치면은 미청구 공사가 되겠는데 이게 4673억 원이 증가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손실이 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계약자산이라는 것은 이 장기 수주계약 업체를 위한 회계 기준이라서 아직 진행 중인 것을 매출로 인식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청구하지 않은 것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는 스르프 관점에서는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매출액을 그렇다고 해서 그거만큼 깎아서 계산하기보다는 이것을 저는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해서 분석하기로 이 회계 기준이 나왔을 때 수주 산업에 대해서는 포괄 제공으로 원가 회계상으로 매출을 더 추가 인식을 했다 하더라도 수르프 관점에서는 포괄 제공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결정을 해서 분석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논리에 대해서 그 이해관계가 있었던 분하고 대화가 있었는데 제 논리를 반박하지는 못했어요. 질문은 다만 그런 계약부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계약부채는 그냥 선수금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회계기간 개념이 들어간 수주사항 관리 모델. 많은 수주 기업들이 이 회계기간을 적용을 안 해가지고 마치 일개 공무부 수준 정도의 그 수주잔액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회계기간이 들어가서 공시를 해야 신뢰도가 어, 많이 올라가고 아까 얘기한 계약자산에 대한 그것도 신뢰도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넘어온 기초수주 잔액이 33조 있었는데 올해 9월까지 신규 계약이 14조 했다. 그래서 매출을 일으킨 게 8조 5천억 원이니까 남는 게 9월 말 현재 수주 잔액은 38조 7천억이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한데 왜들 다들 이렇게 현대중공업처럼 못하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회계 보고라면은 회계 기간이 들어가야죠. 그런데 회계 기간을 무시하고 하는 이 무식한 면들을 보여주는 수주 산업체들이 너무나 많은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매출액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일치해요. 이런 것은 무슨 내부 대체 거래라든가 뭐 이런 거에 해당을 할 것입니다. 기타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거의 매출액도 일치를 합니다. 상당히 투명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재료비와 운영비용으로 디커플링 해 보아서 분석을 해보면은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33.5%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이 17.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이 현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2.5%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재료비가 2.5%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이 나옵니다. 1차 추론과 모순이 되는데 이 원재료 가격 추론 모순은 질문을 질문이라기보다도 총 제조 비용이 계약 자산의 증감액이라고 이것은 원인을 제가 밝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약 자산의 그 요인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확실히 이것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K 총 제조 비용의 갭이 5천억 원대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계약 자산의 증가액을 빼주면은 차액은 그 399억 원이 차익이 안 납니다. 어, 이 금액은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에 의한 총 제조 비용 차이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WCAI는 그 범위가 WCA 가공비가 배부되는 제공품만 해당하는 건데 회사는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BWCI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2단계까지 회계 투명성이 검증이 됩니다. 그리고 3단계 현금 물음표 기준으로도 일치를 합니다. 현금식으로 읽어보죠. 현금이 726억 원이 나갔으면은 어, 재고가 726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720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5억 6,200만 원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질문을 하면은 선박 평형 수처리 사업을 양도를 한 거로 나옵니다. 누구한테 남겼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관련 기업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일치를 합니다. 현금 흐름표도 클리어해집니다. 그리고 계약자산 자체의 증가액도 현금 흐름표 기준의 증가액과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계약자산의 증가액이 일치를 합니다. 이런 수주산업이 모든 한국의 수주산업들이 현대중공업만큼만 해라. 이런 희망사항을 갖게 됩니다.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7,675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21%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289명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임금이 7,870만 원으로 18.3%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 이 삼성중공업하고 구대우조선해양 지금 하나오션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이 연봉이 1억에 가깝다고 그렇게 자랑질들을 했는데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임금이 낮는데도 어떻게 1위를 하고 있을까 하는 점을 우리는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박 공정 관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현대중공업은 잔업이라든지 쓸데없는 잔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줄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어, 타 경쟁 업체들은 공정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인력비가 너무 더 들어갔다 잔업 처리를 해서 또 일부러 잔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현대중공업은 뭔가 그 경영 관리를 나름대로 통제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잔업수당을 안 받아가니까 평균 임금이 내려간 것으로 다른 조선업보다는 그렇게 됩니다만은 잔업 안 하고 삶의 질을 위해서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통 대기업들이 1억 원대의 우리나라가 연봉 수준이 되는데 중공업이라는 데가 대부분 이 용접으로 하고 페인팅 이 두 가지가 핵심이겠죠. 그런 계통이 1억은 너무하지 않냐? 한 8천만 원 선이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중공업이 또 모델 케이스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음, 이 현대중공업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진 않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그 스루풋 개념의 경영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요.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1.9회전으로 0.21회전이 상승을 했고 스르픈율도 0.82%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이제까지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패스가 됐죠. 그러나 마지막 우리는 검증을 또 합니다. TOE 생산성 14%나 크게 상승을 했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5.9% 상승을 했습니다.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이것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입증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두로 얘기한 걸 논리도표로 만들어 본 거고 이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또 산출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거는 아마 그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대형 선박들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내용을 보면은 선박을 만드는데 철판하고 페인트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주요 원재료겠죠. 이것이 16.4%로서 입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 가격 추이는 이거는 주로 컨테이너, 그 다음에 탱커, 탱크선, 벌크 탱크선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실제 수주 가격이라기보다도 shipping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크락손 리서치라는 데에서 매번 조사해서 발표하는 내용을 그것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7.1% 단순 평균으로 됐습니다만은 매출 비중이 컨테이너선, 탱크선 뭐 이런 거 해서 65.74%면 4.7%가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기 때문에 원재료 및 제품 판매 가격 추이도 입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정확한 그 투명성이 있는 회계 데이터를 기준으로 원가 회계 기준으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10조 5천억 정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익이 재고가 계속 16% 증가한다고 봤을 때 4,446억 원의 이익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거꾸로 재고를 16%를 줄인다. 계약 자산을 줄인다. 이렇게 되면은 거꾸로 영업 손실 8,980억 원대로 떨어질 겁니다. 따라서 원가 회계에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그 TOC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재고가 감소하면은 계약 자산을 감소시키면은 이익이 감소하는 거로 되기 때문에 이건 또한 모순이 되는 거 아니냐. 포괄 제공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계약 자산을 줄인다는 얘기는 매출에 만약에 반영을 안 해도 매출액 자체가 주니까 비용은 어차피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슬퍼 관점으로 예측을 해보면은 그 실질적인 적자가 1350억이기 때문에 거꾸로 3개월 만에 200% 전환 1350억 매출을 하려면은 얼마 매출 목표를 세워야 되느냐 하면은 11조 5800억 정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나름대로 그 분기 중에 재료비를 더 좀 쓰고 마진은 이미 수주 계약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올리진 못하고 요게 그 슬픈일이니까요. 요거로만 비교했을 때 11조 5,400억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목표치를 세우는 방법론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1조 5,400억으로 제시를 했는데 계약이 11조 5천억이 됐다 그러면은 이 손익분기점 800 한 4억 원 넘어서 이 정도 이익이 나오는데 그 이 생산 공정 관리, 선박 건조 관리를 지금 진행 중인 그런 공사 등을 좀 더 그 효과적으로 납기에 맞춰 가지고 2.8회전 정도 그 9.1% 정도 또 노력을 좀 더 한다면은 매출이 12조 5,400억 매출 증대 효과를 내서 영업이익이 4,322억 원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스루폿 회계 기준은 11조 5,400억이 나왔고 원가 회계 기준은 10조 7천억이 나왔어요. 이런 갭이 거의 한 7,600억 정도 차이가 있는데 많은 분석 경험상 통계치가 나타내는 거로 보면은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는데 또한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높게 제가 계산을 했죠. 그것은 계약자산의 증감의 영향이다 라고 특별 원인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원재료 가격 추론 모순도 같은 원인이고 계약자산의 이거 예측도 계약자산의 증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11만 2,600원으로서 연초보다 3,400원 내려갔어요. 그래도 장부 가격 189% 선을 유지하고 있고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한국조선해양이 78.2% 중간 지주 회사가 되겠습니다. HD 현대의 또 그 중간 지주 회사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6.24%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눈에 띄는 것은 골드만인데 7.12%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HD 현대중공업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하고 원가 회계하고의 이 손익 결과 원인에 대해서 스루프트 회계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